네, 조정훈입니다. 조은석 감사위원님, 네, 감사위원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증인으로까지 나오셨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돼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 결론은요. 저는 조윤석 감사위원은 일부 정당에서 또는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고집, 이익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속한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붙이는 고집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좀 제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권익위 감사가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로 시작된 거 맞죠?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감사 특별감사국의 감찰 업무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시작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의결이 필요하다고는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에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특허청 직원의 금품 수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금품 수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감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왜 하나하나 의결 안 했다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한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2022년 특허청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도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몇 월달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은석 감사위원님, 감사위원으로서 네. 감사의 내용에 대한 하자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차적 하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합니다. 내용상의 하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이. 절차적 하자도 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상 하자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내용이 다 심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원님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절차적 하자만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님은 권익위 감사가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상 사건처럼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감사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 이제 사건이 오면은 네, 심의 그 자체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 배경이 어떻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제가 내용 하자를 저는 심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안에. 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읽은 감사 규정은 감사위원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검토를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출석 통지서 송달 문제인데요. 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셨고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통해서 받았던 자료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 처리 규칙에 의하면 감사위원은 감사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필요가 있으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인데요. 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은 49조 2항에 의하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 총지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맞죠? 그 조항은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적용되는가는 별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석 통지서를 송달해야 되는데 이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는 이유는 한 명뿐만 아니라 특정 감사 관계자를 부를 때 다른 감사위원도 듣고 의견을 가지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보내준 자료 PPT를 한번 보시죠. 를 보시면 저 2항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라는 2조는 쏙 빼놓고 1항과 3항만 인용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이건 매우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컷앤페이스트 복붙하셨을 텐데 왜 의도적으로 2항은 빼셨습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의도적인 겁니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계자 저 제가 보시면요. 갖고 있는 49조에는 1항, 2항, 3항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네. 부정하진 않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제가 한번 더 쓰겠습니다. 네, 쓰십시오.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사람이 나오면 다른 감사위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쏙 빼시고 1항과 3항만을 가지고 자료를 본인의 주장을 하는 자료를 국회에 보내셨어요. 이건 복붙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은요, 그 사망을 왜 썼냐면은 사망에 보면은 그 밖의 사항은 48조 사항부터 6항까지 행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48조 사항부터 6항 가면은 거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소위원회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출석 통지 사항부터 6항은 사망이 출석 통지 조항입니다. 근데 사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면할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면할 때는 서면을 하기 때문에 출석 통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 진술할 때. 그래서 제가 쓴 거는 48조 사항부터 6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사망이 소위원회 출석 통지 조항입니다. 근데 자. 거기서는 사망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석 통지서 조항을 뺐는지 송달하지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49조 1조에 보시면요. 감사위원이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네.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7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정직하셨으려면 1조, 2조, 3조 다 언급하셨어야 된다 생각해요. 굉장히 편의적으로 위원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항들만 딱딱딱 갖다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발견할 때 저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든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질의 계속할게요.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위원회라는 건 합의기구죠. 그렇습니다. 맞죠? 주심이시지만 합의기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간담회가 아니고요. 네. 원회의 네. 하시고 나서 간담회 하셨잖아요. 네. 그 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내용 중에 네.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회의에서 네. 안 결의한 내용 중에 감사 보고서에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무처도 진상보고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감사 보고 149자 말고 예, 사무처도 지금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네. 강요국 누락이 의결 사항인데 포함 안 시켰다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위원님 본인께서 3초가 남았지만 이 과정을 네. 저는 본인의 올바름, 고집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감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존중을 해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고집했다는데 뭘 고집했는지를 좀 지적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해서 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제가 뭘 고집했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람이라는 건 전체가 모여서 해야지 제가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가 안 맞췄어요. 안 맞췄기 때문에 위원들 세 분이 원장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뭘 고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지요. 감사위원도 어쨌든 감사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는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좀 말씀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면 네.